문제가 나오면 이게 법정 추인이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럼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하냐 상대방이 하냐 그것만 관점을 잘 잡으면 돼요. 취소권자인지 상대방인지 그 점만. 그러면 거기 60번에 이제 몇 가지 좀 한 개만 더 정리하고 요것만 가자고요. 반페이지만 하고. 거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권자가 동그라미 쳐봐요.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유하지 않고 취소권자가 주체죠. 지금 상대방에게 이행 동그라미 쳐요. 이행해. 이 이행은 누가 한 거예요? 아니야. 취소권자가 이행한 거죠. 취소권자가 이행하거나 끊어요. 상대방의 이행을 받은 경우다란 말 보이죠? 그럼 이행은 누가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상대방이 한 거지. 그러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하더라도 이건 추인이다, 추인이 아니다. 추인한 걸로 본다. 동그라미에 이게. 자, 61번. 갑은 동그라미 을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갑, 을이 상대방이네. 상대방 을이 그 건물을 병에게 전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갑은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고요. 맞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척기간. 맞죠? 3년, 10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되면 끝나요. 자, 62번. 계약 당시 18세인 갑이 18세입니다. 법정대인 을 모르게 갑소유 카메라를 병에게 2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즉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후에 4년이 경과했다는 말 보여요? 자, 그러면 18세였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18세였는데 19세가 성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4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미성년자 측에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에 관해 갑이 성년이 된 후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갑은 현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OX. 자, 이게 다시 해봐요. 18세가 됐죠. 근데 매매 후 몇 년이 지났어? 4년이 지났죠. 그럼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X예요. 답이 잘못됐네. X로 고쳐놓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원래 18세 있잖아. 그리고 여기 19세가 성년자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추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몇 년이 흘렀어? 4년이 흘렀잖아. 그럼 1년 지나니까 3년 됐잖아. 그러면 이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지. 그럼 이거 지났잖아. 4년 후라고 돼 있으니까. 4년이 안 지났다고요? 아니야. 그 위에 줄친 거 봐봐. 그래서 매매 후 4년이 경과했잖아요. 알겠죠? 아니, 제가 이 해설을 해줄게요. 일단 3년이 지났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문제가 나올 때 기출문제는 20살이었어요. 성년이 20이었는데 여기 지금 기출될 때 20이었는데 지금 19살이잖아요. 지금 안 맞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쯤에 매매 후 4년 경과 후가 됐다는 건 지금은 19세부터가 우리가 성년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18세 계약했잖아. 그러면 19세가 됐죠. 3년 더 플러스한 거잖아. 1년이 4년이 지났죠.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는 걸로 해라고. 알아듣긴 하죠 이제. 그래서 요게 기출될 때만 해도 이게 20살이 성년이었다니까. 이 문제가 기출될 때. 미안해요. 자, 이해는 됐죠? X요. 자, 63. 강박으로 인해서 12년이 흘렀어.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지났죠. 그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돼?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자, 6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됐다. 이걸 뭐라고 불러? 불법 조건은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이 전부가 뭐해야 돼요? 무효다. 동그라미. 65번.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끊고요.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돼요? 무효로 한다. 동그라미. 전부 무효예요. 66번. 조건을 붙인 것이 허용되지 않는 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뭐였었어요? 단독행위 같은 거. 단독행위 같은 거 조건 못 붙여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열쇠 3개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아니, 가족법상에 조건 붙이면 안 된다고 원래. 단독행위나 가족법상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데 조건을 붙였나 봐. 조건을.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 이해되죠?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단독행위하고 가족법이라고요. 그럼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동그라미. 67.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되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뭐라고요? 무효. 동그라미죠? 자, 68번. 사회 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아니, 그 무효지. 전부가 무효지 무슨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서 유효가 되진 않아요. 전부가 무효예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안 된다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무효가 돼버린다고. 전부 무효. 그 다음에 69번에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OX, X 무조건 전부 무효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0번, 71번, 72번, 73번을 묶으세요. 4개를. 이 4개가 뭐냐면 요 박스야. 요 박스 아시겠어요? 요게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무효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무효. 여기는 조건 없는 거, 여기도 조건 없는 거, 여기는 해제 조건, 여기는 기성 조건.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야. 부정행위 무효. 이거요. 그러면 60번인가? 70번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했다. 이게 뭐예요? 이미 성취한 거. 기성 조건이 뭐하고 만났어요? 해제 조건하고 만나면 뭐가 돼? 무효이다. 맞다. 오. 그 다음 71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한 거 기성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 뭘로 가요? 무효이다. X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바꿔야 돼요. 자, 7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게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뭘로 가야 돼요? 무효. 7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불능 조건이 누구하고 만났어요? 해제 조건. 그럼 뭘로 가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바꿔야죠. 이건 필이 나옵니다. 필이. 74.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해제 조건부야.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죠. 그럼 법률행위 효력은 소멸되지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불능 조건. 그럼 불능 조건이 뭐하고 만났어? 해지 조건. 그럼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가 된다고. 조건 없는 법률의 유효. 뭐하고 만나면요? 불능 조건이 해지 조건하고 만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가 된다고. 알아듣죠? 동그라미. 75번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는 자. 아까 남편, 신랑이 신은 성실에 반하여 설사약을 먹여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나 봐요. 시험에 떨어지게 했다고. 그러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걸로 본다가 아니라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X.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X가 됐고 갑이 을에게 자신의 회사에 3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A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만약 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을을 해고할 경우에
을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여 A 부동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76번이 75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시결하면 3년간 근무하면 집을 준다 그랬다고. 3년이 가까워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장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사장이 조건 성취를 방해해버린 거지. 해고해버린 거지. 그럼 조건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 나쁜 놈이죠. 자, 76번은 동그라미. 77.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끊어. 신랑이 신의 성취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했죠. 설사약. 그럼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단되는 시점이 언제겠어? 10월 31일 날 조건이 성취된 걸로 의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인데 77번은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별 표시 해놓으세요. 나중에 가면 문제를 풀 때 풀게 될 겁니다. 78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자, 반대.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끊고요.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할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일 비가 오면 커피 한 잔 내가 싸줄게 그랬다고. 근데 비가 안 올 것 같아. 그럼 비가 오면 커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물 뿌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어거지로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시킨 거죠. 그죠? 그럼 상대방은 야 네가 물 뿌렸잖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비하적이죠. 그래서 났고 78번은 동그라미. 79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에는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조건 성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소급 X. 조건 있죠. 조건은 소급효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성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X가 되죠.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유효 그래야 되죠.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유효라고 하는 겁니다. 틀렸고 80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 파기할 의사를 표시하다. 이건 특약. 밑에 특약이 있죠. 특약이 있으면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X. 소급하여 효력이 생길 수 있다.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원래 특약이 없으면 소급효가 안 돼요. 그래서 79번하고 80번을 묶어서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개를.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자, 81번 조미정 같은데 자,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경우다란 말 보이죠?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기로 했나 봐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근데 이 친구가 시험에 붙을 것 같아.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발로 차고 다녀. 그래서 뭔가 본네트를 깨. 그럼 돼, 안 돼? 안 돼.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여기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가 조건 성취가 미정이더라도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면 안 돼. 자동차를 발로 차면 안 된다고. 가치를 상쇄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도가 됐고 자 82번도 기억해서 83번하고 묶으세요. 자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가 미정, 조미정이죠. 일반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고 83번이 정확한 질문이네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미정. 84. 갑이 을에게 자기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A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을 하였다면 을은 3년간 근무하기 전이더라도 조건이 미정이죠. 조건이 미정이더라도
그 권리를 아까 그 증여받을 권리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85번 갑이 을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A 부동산을 증여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을은 자신의 권리를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를 보존할 수 있어. 맞아요. 가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 침해에 대해서 조건 성취를 전제로 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침해하면 손해배상을 또 내가 조건이 성취되면 집을 주기로 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신랑이 그러는 거야. 당신 시험에 합격하면 내 명의로 돼 있는 집을 당신 명의로 바꿔줄게. 그럴 수 있죠. 그럼 와이프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가등기를 해놔라고 그래. 가등기를 해놔. 그리고 나중에 시험에 붙죠. 그럼 본등기 받아오면 되잖아.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게 조건이 미정이더라도 가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 권리가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86번에 시기 동그라미는 도래하면 효력이 생긴다. 맞죠? 87번 종기 동그라미는 끝털이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야 되지. 그래서 86번하고 87번은 두 개를 묶으세요. 시기와 종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88번 기한은 채무자 동그라미 이익 있는 걸로 간주가 아니라 추정한다 그래야 돼. 88번하고 89번을 묶으세요. 두 개를. 그럼 같이 보면 알 거야.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추정이 들어와야 돼요. 채무자가 우리 시험은 채권자로 바뀌어요.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요? 채무자.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 채권자, 채무자. 누구에게?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90번 기한은 동그라미 소급료를 인정할 수도 있다? 없다. 조건은 소급료를 인정할 수도 있다. 5. 원래 조건은 소급료가 없죠. 근데 특이하게 있으면 소급료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 조건은 소급료를 인정할 수 있고 기한은 소급료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는 거지. 이해돼요? 안 틀려. 한번 들으면. 자, 91번. 이제 요거부터는 가볍게 봐요. 이자가 있는 정기예금이야. 이자가 있는 정기예금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습니다. 맞죠? 이자가 있으니까.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도 쌍방이 있는 거지. 이자. 자, 동그라미. 채무자 파산 보여요?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동그라미. 아직 이건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놔두세요. 그 다음에 93번에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경기 변동으로 그 가격이 하락하여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될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X예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경기 변동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그죠? 하락했다고 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건 아니야.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은행이 가만히 있겠냐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겠지. 공동저당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X. 자, 94번에 갑이 사망하면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계약은 갑이 언제 죽어? 죽긴 죽어 안 죽어? 죽으니까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야. 근데 언제 죽을 줄 알아? 몰라. 그래서 앞에다가 불확정 기한이라 그래. 언젠가 비가 온다면, 언젠가 눈이 온다면, 언젠가 병이 사망한다면 요건 불확정 기한. 야, 12월 25일 그럼 뭐야? 확정 기한. 내 생일이 오면 그럼 뭐야? 확정 기한이지. 정해져 있잖아 그건. 자, 그래서 5가 됐고 어음수표는 조건에 친하지 않으나 시기는 붙일 수 있어요. 시기 동그라미. 어음수표. 날짜, 지금 날짜를 쓰거든요. 어음수표에다가. 96번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않는 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친구가 내한테 2천만 원 빌려줬어.
1년간 쓰라고. 근데 한 달 썼는데 무이자거든요. 썼는데 돈이 필요 없더라고. 그럼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돈의 기한의 이익을 미리 포기해 버릴 수 있죠? 미리 갚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무이자니까. 근데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은 다음에 이자를 주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미리 갚으면 상환이자라는 거 줘 안 줘? 그게 바로 뭐예요?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하니까 그 상환이자라는 걸 붙여가지고 갚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면 상환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나는 언제든지 그냥 원금만 주고 포기할 수 있으니까 기한의 이익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않는 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97. 이자부 동그라미. 이자부는 쌍방 모두 다 있어요. 이자부잖아. 그럼 은행에선 이자를 받는 게 기한의 이익이고 채무자 입장에선 남의 돈을 쓸 수 있는 게 기한의 이익이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노또가 된 거야. 그럼 미리 돈을 갚을 수 있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따박따박 매달 들어온 이자를 못 받을 수 있잖아. 뭘 줘야 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걸 뭐라고? 상환이자.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이더라도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자. 도래하기 전에 상환이자라 그래 이걸. 상환이자 들어본 적 있죠? 자, 98. 이자부 소비대차 동그라미는 채무자는 변제기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변제기 전이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끊어요. 채권자도 변제기까지 이자를 포기하고 기한 전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도 변제기까지 이자를 포기하고 기한 전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어요. 알겠죠? 요건 실제는 이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건데 채무자는 상환 이자를 주고 미리 포기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안 돼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고 다른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그 간평하고 세무사 쪽에 이 우리 민법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99번에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하거나 멸실시켰다란 말 보이죠?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려왔잖아. 1억. 그리고 내 집을 담보로 잡았죠. 근데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둥을 발로 차고 다녀. 채무자가. 그러면 집이 쓰러져 안 쓰러져? 쓰러지겠지. 그럼 뭐라고 그래? 저당 은행에서는 야, 너 빨리 갚아. 너 나 못 믿겠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말하는 거야. 나중에 저당권에 가면 저당권자의 침해라고 해서 이걸 배워요. 4개의 권리를. 그래서 채무자도 저당물의 손상, 멸실할 때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잠깐 표시해 볼게요. 91번부터 해가지고 9개 지문이 있죠. 99번까지. 여기까지는 가볍게 읽으세요. 정말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변두리에 있는 거. 한번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9개 지문은 가볍게 읽고 앞에 있는 거 있죠. 90번까지. 그 앞에 있는 거. 거기까지는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해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